자, 생명체 구성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를 유기물이라고 한다.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래. 유기화합물.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이 올가닉 컴파운드라고 그래. 자, 이 올가닉이란 것이 생명체란 뜻이야. 생명체의 물질. 자, 컴파운드 화합물이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합물.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유기물은 어떤 게 유기물이냐? 바로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자, 요 탄소 원자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 등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공유 결합성 물질을 탄소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메인은 탄소 원자야. 탄소 원자. 알지? 탄소 원자. 우리 잠깐만. 생명체 구성 물질 할 때 탄단지 하지 않았니? 그치? 바로 그 내용이야. 탄단지. 너희가 배웠던 탄단지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거기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전하고 연결시킬 거야. 유전. 그래서 바로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죠. 탄소 화합물.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탄소는 공유 결합선이 4개이기 때문에 이 탄소는 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를 나타내는 데는 탄소가 제일 좋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럼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다 유기물이 되겠다. 그치? 자, 봐봐. 메테인.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폼알데하이드라고 그래. 폼알데하이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물에 녹이면 이것이 뭐냐? 포름알린이 된다. 포름알린. 그래서 이 폼알데하이드는 굉장히 독성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거 기체만 마셔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폼알데하이드 가지고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만드냐? 페놀수지라는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구용 접착제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돼. 그래서 가구용 접착제, 그래서 가구에 붙이는 접착제, 얘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새 아파트라든가 새 집 있지. 야, 그럼 새 집에서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하냐? 새 집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타나.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자, 거기서 이제 새 집 증후해가지고 특히 피부가 예민하면 아토피, 어렸을 때 아토피 겪었던 애들은 금방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고, 그치? 뭐가 돋아나고, 그런단 말이야. 염증이 심한 게 염증이 생기고, 바로 이런 것들. 진짜 심한 애들은 그냥 가구 하나만 쓰고 하나 딱 사다 놔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면, 새 집이면 거기 가구들도 다 새 거 아니야. 그래서 접착제에서 얘네들이 있을 거야. 우리 난방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접착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체로 빠져나가.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피부에 자극을 해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새집 증후군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새집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 베이퍼. 저 내보낸다. 기체로 만들어서 미리 이사 들어가기 전에 접착제 있는 얘네들을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난방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틀어놔. 그럼 이제 그 접착제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다 웬만한 거 빠져나오겠지. 그거 이제 환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탄소로 이루어졌으니까 탄소 화합물이 되겠죠. 그런데 CO2도 탄소가 있어. 자, H2CO3, 우리 탄산이라고 그래. 콜라 사이다에 있는 거, 탄산수. 됐지?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탄산, 칼슘. 여기도 탄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CaCO3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석회석이라고 불러. 그러면, 둘 다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탄소화물이잖아. 얘도 탄소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기물이 될 것이고요. 또 얘도 유기물이 되겠다. 그치?
아니, 얘는 무기물이라고 그래, 무기물. 꼭 기억해. 그 대표적으로 CO2는 무기물이야. 탄소가 있는데, 아, 선생님, 탄소가 있으면은 탄소화물이고 유기물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왜냐면 이 유기물은 우리가 연소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완전 연소 시킬 거예요. 그 완전 연소 시키면은 요 탄소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CO2가 나오고 수소 때문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유기물, 탄수화물은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통으로 나온다. 공통적으로. 자, 우리 동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세포 기억나?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면 뭐가 나오지? CO2하고 물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 포도당이 CHO로 이루어서 이렇게 유기물이야. 근데 CO2하고 물은 얘는 유기물이니 무기물이니? 무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포호흡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기억나냐? 항상 모든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무기물입니다. 그 왜 CO2나 탄산 이런 것들을 무기물 할까? 얘는 연소가 안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과정이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럼 반대 과정이 그거잖아. CO2하고 물을 가지고서 비에너지를 흡수를 해.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해.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이 광합성이 있었잖아. 그래서 식물과 에너지에서. 그치? 바로 그 얘기고. 그래서 생성된 포도당은 어떻게 돼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그쵸? 그래서 저장했다가 이제 얘는 다시 저녁에, 밤에 어떻게 돼? 다시 포도당 또는 엿당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어떻게 돼? 각 필요한 곳으로 운반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뭐, 녹말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세포벽, 셀로스 만드는데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유기물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의 가장 큰 기준은 탄소의 유무가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 기준은 연소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산화탄소. 자, 요것만큼 꼭 기억하자.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뭐다? 무기물이다. 왜? 연소가 안 되거든. 알지? 안 타거든. 오히려 CO2 있으면 어떻게 돼? 타고 있는 물질이 꺼져. 소화가 돼버린단 말이야. 산소를 차단시켰어.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둬요. 왜냐면 CO2하고 물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무기물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광합성, 세포 같이 연결해가지고 계속 계속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뭘까요? 다 배웠던 거야. 기억해봐. 아니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지. 70%가 물이란 말이야. 그럼 H2는 무기물이거든. 자, 왜 그러냐면 유기물과 무기물의 또 차이를 우리가 연소가 되면서 CO2하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뭐가 나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어. 단백질을 먹었어. 지방을 먹었어요. 자,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CO2와 물 같은 무기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서 생명체가 생명활동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유기물은 결국은 뭐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얘네들을 우리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래. 에너지원.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니까 유기물은 에너지원이지? 그러면 물은 에너지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은 에너지원은 아니란 얘기야. 배고프다고 물을 먹으면 잠시 배는 채워지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지는 못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 유기물은, 자, 물을 빼고 나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뭐다? 단백질. 알겠지? 그리고 지질,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물은 좀 마지막에 빼서 설명할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질소가 들어가요. 질소. 그치? 그래서 이 질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세포학에서 분해돼서 뭐가 생성이 돼?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해. 자, 배운 거 다 기억해봐.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뭘로 바꿔? 요소로 바꾼단 말이야. 요소. 그래서 이 바뀐 요소는 우리 콩팥, 배설계에서 콩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치? 사구체소 보문 주머니로 여과되면서, 그치? 슉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콩팥 깔때기로, 콩팥 깔때기에서 방광으로, 오줌관을 통해서, 그래서 오줌으로 배설이 된단 말이야. 그치? 배웠잖아. 그거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단백질은, 자, 일단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는 당연히 유기물이니까 뭐야?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람당,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나와. 열량이 나와요. 알겠지? 하지만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은 얘는 에너지원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사용이 된다. 알겠지? 그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우리 몸에서 주된 몸을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몸체자 써가지고 체구성 물질이라고 해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체구성 물질. 뭐가 있을까?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물은 세포의 70%도 물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그 물을 빼고 건더기, 고체만을 봤을 때 제일 많은 것이 단백질이야. 그리고 우리 사람은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이 세포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 같은 기능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조직을 이룬다는 거야. 조직. 그치? 조직을 구성하고, 자, 그럼 같은 기능하는 조직이 모여서 어떤 모양을 이룹니다. 기관. 알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화계라면은 입, 식도, 위, 소장, 식이지장, 뭐 그치? 대장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떤 모양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고, 자, 같은 기관, 같은 기능하는 기관들이 모였어.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고 소화계가 되고요. 그렇죠? 심장이라든가 혈관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 순환계를 이루고 오고요. 그치? 콩팥, 방광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요? 배설계를 이룰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난소, 종소, 정자, 난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야? 생식계를 이룰 거고요. 우리 뼈, 근육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운동계를 이룰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기관계가 모여서 이제 기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하나의 사람, 동물과 개체가 된다는 거지. 이거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자, 세포 구조. 근데 그 세포의 주된 구성 물질이 바로 단백질. 그 다음 두 번째, 이 단백질은 바로 효소를 이루는 주된 물질이 단백질입니다. 자, 이게 효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체 청료라고 해요. 생체 청료. 그래서 효소는 생체 청료인데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 세포를 할 때 그 세포를 일어나는 자체가 온도가 그런데 포도당을 연소시킬 때 포도당 소유자, 연소가 되면 얘도 자체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당 연소시켜. 그러니까 이 연소되는 온도를 또 온도가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물질들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엄청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요. 그래서 포도당의 연소 굉장히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하지만 이 동물은 체온이라는 저온일 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반응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포도당을 왜 포도당이 세포 수량 소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반응이 운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추우면 배고프잖아. 왜? 이거 우리 공부도 배울 거야 이거. 이 흐름을 배울 거야. 우리는 신경계는 흐름을 배울 거야. 알겠지? 외우냐 지금? 자, 추우면 배고파요. 왜요? 추우면 체온이 그럼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치? 열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필요한 거야. 포도당이 세포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에서 60% 열입니다. 우리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40%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에서 에너지, 열을 얻어야 되는데 포도당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거야. 우리 몸은 자연께 신호를 주는 거야. 배고파. 자, 바로 자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은 굉장히 느린 반응이다.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돼요? 조금 빠르게 해줘야지 우리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요, 이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몸에서의 반응은 느리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 촉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자라, 손톱, 발톱이 자라. 자, 이것도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있지? 효소가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우리가 녹말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야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 소장에서 이자액이 아니야. 이자액은 아밀레이스가 있고, 소장에서 어떻게 돼? 이 엿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의 모든 반응은 무조건 효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없으면요, 우리 몸에서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효소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세 번째, 항체. 그리고 예전에 그 코로나 시대 때 백신 주사 그래도 맞게 맞았지? 안 맞았어? 다 잘했어. 너는 몇 차까지 맞았어? 난 3차까지 맞았어. 2차? 인증. 코로나 백신. 1차? 그래. 난 3차까지 받았어. 아씨.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이거를 백신을 맞아야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야. 학원생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맞았어. 정책이 그래가지고 꼭 맞아야 된대. 그래서 난 서울에 막 구청 가가지고 막 맞았고 갔더니 전부 다 학원생들만 다 모여 있는 거야. 씨.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막 그다음에 인증사진 딱 찍어서 보내고. 아, 너무하더라 진짜 서울시 교육청 진짜. 씨.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항체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항체는 그 항원, 자, 이렇게 이제 항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러면 이제 항체를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요렇게 돼요. 자, 왜 우리가 요즘 독감 돌지? 그래서 우리 애도 독감 기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기 보건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하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요즘 독감 유행이더라고. 막 그래서 가서 수액 맞고 약 처방 받아오라고. 그래서 응급실 데려다놓고 하고 맞거든. 그런데 이 백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항원이야. 바이러스면은 요 모양에 딱 맞게끔 백신이 있어야 돼요.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항원은 종류가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가 독감이라는 감기, 독감 예방주사들을 해마다 맞는 이유고 그것이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막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어. 항체가 이랬어.
자, 그러면 항원이 이제 요런 항원이 있고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딱 달라붙지? 그냥 달라붙으면서 얘가 작동을 못하게 해. 그래서 얘는 일종의 자살특공대야. 자살특공대.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 농계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 농계. 그 농계가 이제 그치? 일본놈 외장 그 장수를 잡고 이제 투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하하면서 투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역할해서 같이 사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항체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하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걸로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물질이 항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뭐냐? 호르몬. 자, 이거 호르몬 우리 중3 때 엄청 많이 할 거야. 이거 아마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것 같은데. 이 호르몬이, 이 종류가 되게 많어. 그래서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항상성이야. 그래서 항상성을 담당하는 물질이 바로 뭐다? 호르몬이다.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이것이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소화가 되잖아요. 그 포도당이 어떻게 돼? 우리 그 소장의 모세혈관, 그렇죠?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가지고서 이제 혈액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뭐라고 그래? 혈당이라고, 혈당량. 알지? 근데 이게 포도당, 이 당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달다는 뜻이야. 그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달아요. 진짜요. 단맛이 나. 그리고 봐봐. 설탕물 만지면 어떻게 돼? 손에. 끈적. 그치? 그리고 우리 그 도배할 때 벽지에다가 뭘 바르니? 그치? 풀이잖아요. 근데 무슨 밥풀이에요. 그래서 쌀 있지, 쌀? 밥을 거기다 물에다가 놓고서 계속 끓여. 저어줘. 죽처럼. 그래서 죽처럼 이렇게 물이 이제 이거 죽을 쑤신다고 하잖아. 그래서 죽처럼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물처럼 만들어.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돼? 끈적끈적 붓는다. 그러면 그 녹말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 녹말이 분해되면서 엿당이나 포도당. 엿달다. 그렇지. 자, 이런 것들 하면서 끈적끈적 되면서 이것이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혈액이 끈적거립니다. 그럼 이 혈액순환 우리 참 배웠던 건 했을 때 혈액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동맥에서, 그렇죠? 동맥에서 이제 모세혈관 속에서 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 아주 작은 지름이 작은 이 모세혈관은 이 혈액이 통과해야 되는데 끈적거리니까 어떻게 돼? 혈액이 통과되는 속도에 혈류속도가 있다. 그치? 그럼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자, 호르몬도 들어있고, 항체도 들어있고, 효소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혈구들이 있으면서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이 혈액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 근데 그것이 조직세포로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면 세포는 혈액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혈류 속도가 변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혈액의 압력, 혈압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 이 포도당이 100%로 자, 어떻게 되니?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제 포도당이 많다 보니까 재흡수 막 시켜도 오줌으로 이제 포도당이 빠져나와. 그래서 오줌을 쫙 넣었더니 오줌이 뽀글뽀글 거품이 생겨. 그래서 이건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그게 우리가 당뇨라고 그래, 당뇨. 그럼 이 당뇨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이자에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세포가 있어. 여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그럼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면은 자, 이 인슐린이 간으로 가가지고서 혈액에서 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간에다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 혈액 속에 간을 통과하는 혈액은 포도당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히 유지시킨단 말이야. 그럼 우리 다 남자잖아. 왜? 우리 정수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호르몬도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히 유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르몬은 어떤 생명체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뭐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왜 이 단백질, 오늘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룰 건데, 자,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봐라. 봐.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 이 세포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명 활동할 수 있는 기관계들이 만들어지죠. 효소는 우리 몸의 반응이, 효소가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에서 반응은 결국 생명 활동과 관련된 반응이죠. 항체라는 것이 있어야 외부에서 우리 몸을 지킬 거 아니에요. 병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 호르몬이 있어야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 물질들이 보니까, 얘네들 보니까, 얘네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 바로 생명 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생명 활동과 관련되는 물질이 뭐다? 단백질이다. 알겠니? 생명 활동과 관련된 물질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생명 활동과 관련된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 정보, 사람의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입니까? 단백질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정보는 자, 단백질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이 얘기예요. 진짜로 이거. 그래서 자,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백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항상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 줘야 됩니다. 알겠지? 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생명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고,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 정보를 전달받잖아.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서 나의 유전자가 됐잖아. 그치?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뭘 받은 거야? 단백질의 정보를 받은 거야. 엄마의 단백질의 정보와 아빠의 단백질의 정보를 받아서 나의 몸에 있는 단백질의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아빠의 단백질과 엄마의 단백질의 정보는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돼요? 엄마의 정보와 아빠의 정보를 모두 받으니까 엄마하고 아빠를 닮았긴 했지만 다르단 말이야. 부모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결혼해가지고 있잖아, 애 낳았어. 태어난 애는 그렇잖아. 어이씨, 뭐야 이거 나 안 닮았네 막 이게 아니잖아. 뭐 닮았단 말이야. 왜? 너의 정보와 네 부인의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단지 누구의 정보가 더 많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리고 이 유전 정보는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 유전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었어. 어떤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흑인이야. 흑인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저 남편이 와이프 붙잡고 언놈이랑 바람 폈어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아니야, 난 깨끗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사했지. 유전자 검사했더니 두 사람의 자식이 맞는 거야. 있잖아. 그 가끔 이제 그 쇼츠에 뜨더라. 미국에서 무슨 이제 뭐 버라이어티 쇼가 있는데 그 친부모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애 이제 유전자 검사해서 이게 친아빠다 아니다 막 했더니 거의 이제 친아빠 아닌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웃긴 건 이제 그 한 3주인가 4주 연속 나와서 이제 새로운 남자들이 왔어. 이 여자아이의 아빠가 얘다. 막 이제 여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아니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했더니 아닌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왔어. 또 아니야. 이 애 아빠는 누구냐 이게.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생식이야. 지금 이 내가 얘기한 거는요, 우리 올해 다 학교 내신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우리 몸의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해가지고 요거 배우고, 이거는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올해 배워야 될 내용들에서 생명 파트는 그 생명 파트의 기본은 여기에서 시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 용어들,
추가로 이제 연결되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래 배우는 생명 쪽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바로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자, 단백질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확인할 거야. 단백질. 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단위체. 자,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뭐가 나오지? 아미노산이 될 거야.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은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으면은 탄소는 네 군데서 공유 결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H가 있고 COOH가 있고 NH2가 있어.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요 세 개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 얘가 약 20여 종이 있거든. 그 20여 종을 결정하는 부분이 나머지 한 곳에 요 파트야. 그래서 요를 그냥 우리가 R이라고 할게. R. 그래서 여기가 겨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겨사슬에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20종류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은 요 부분이 결정이 돼. 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때 요 COH를 카복실기라고도 하고, NH2를 아미노기라고도 얘기해요. 아미노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미노산인데, 자, 아미노산의 20종류는 다 반드시 기억해. 자, 얘네들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어. 한 8종류가 돼요. 그럼 이 필수 아미노산은 어떤 거냐?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개에서 한 8개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 그럼 나머지 12개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로 얻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 줘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다른 나머지 12종의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음료라든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단백질 음료 있잖아. 그치? 단백질 음료는 그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거야. 필수 아미노산. 바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질까?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자, 카복실기를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아미노기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여기를 아론이라고 할게. 아론. 그러면 옆에 또 아미노산이 오겠지. 그래서 여기 R2라는 아미노산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카복실기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생겨버려. 세포 소기가 리보솜에서. 이거 기억하고 있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야? 리보솜.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의 구성물질이 되기도 하고,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항체 등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봐. 여기에 OH가 있고, 여기에 H가 있을 거야. 카복실기에서 OH하고 아미노기에서 H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OH가 떨어져 나오고, H가 떨어져 나와.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둘이 만나면 뭐가 되겠니? OH하고 H가 붙으면 H2O, 물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 빠져나가는 걸 뭐라 그래? 탈수라고 그래, 탈수.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은, 자, 이렇게 된다? R1,
R2.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봐봐.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자, 질소는 결합선이 두 개밖에 없어.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아까 외우라고 그랬잖아. 네 개. 질소는 결합선이 세 개. 그러면 그 결합선을 만족하려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단일 결합이 형성이 돼.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CONH 또는 NHCO를 뭐라고 하냐?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되면서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이 한 개로 만들어졌지. 두 개가 하나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이때 만들어질 때 뭐가 빠져나가서 연결돼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연결돼요. 그래서 탈수하면서 두 개가 연결돼요. 이거를 우리가 축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으로 아미노산끼리 연결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 여기 또 아미노산이 또 와. 자, R3, CO, OH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OH하고 요 H가 자, 물로 빠져나가면서 탈수 되겠네. 그럼 빠져나가니까 여기 싹 지우고 자, 여기 NH 이렇게 올 거고요. 자, R3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또 어떻게 돼요? 펩타이드 결합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아미노산끼리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쭉 연결됐을 때 이거를 우리는 긴 사슬에 자,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한다.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이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야? 자, 우리 세포에 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자, 세포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바이러스는 있잖아.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거기에 안에 DNA나 RNA가 들어가 있고, 자, 리보솜이 없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단백질을 스스로 못 만들어. 단백질이 있어야 세포를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반응을 촉매하기도 하고, 그치? 항상성을 하는데, 생명활동하는데,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이 아니야. 그런데 언제 얘가 생물로 바뀌냐?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생명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명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 생명체 세포, 이걸 이제 우리가 숙주라고 그래, 숙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어. 그럼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는 숙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의 세포가 숙주 세포야. 그래서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생명체로 활동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명도 되고 무생물도 되는, 생명과 무생물의 어떤 경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이 바이러스. 아, 진짜 바이러스 이게 장난 아닌데. 그치?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온 거야? 박쥐. 그러니까 원래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조류 독감 들어봤지? 조류 독감. 그것도 이제 인플루엔자인데, 이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 얘는 닭이나 오리, 얘네들이 이제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그 저희 A형, B형 있지? A형 독감, B형 독감. 이게 처음에 멕시코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디에서? 돼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들어봤을걸? 사스, 중추 호흡기 질환. 이거는 이제 어디서 걸리는 거니? 원래 사스는 자, 고양이, 사양 고양이, 중국에서 온 거야. 사양 고양이.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 동물들이 걸리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현재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는 이제 이렇게 쭉 긴 사슬로 이제 되어 있겠지. 자, 근데 이 긴 사슬이 다시 또 모양이 바뀌어.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나선 구조가 돼. 그렇죠? 나선 구조. 그리고, 자, 요렇게 긴 사슬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병풍 구조라고 해요. 자, 이런 병풍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뭐냐? 우리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단백질 구조가 되게 복잡해. 왜? 우리 몸을 구성하니까 우리 몸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럼 그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또한 복잡하다는 얘기야. 자, 이 나선 구조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덩어리져서 뭉쳐버려요. 요렇게. 자, 이래서 요렇게 해서 구의 형태를 이룹니다. 구의 형태를 이뤄요. 그래서 이렇게 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가 자, 이렇게 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모여가지고서 자, 여기 철 있어요. 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또 하나의 커다란 단백질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요. 자, 헤모글로빈 들어봤어. 뭐지? 적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고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이렇게 긴 사슬의 단백질이 있을 거야. 그럼 긴 사슬의 단백질을 우리는 얘를 1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를 띠고 있죠. 그럼 얘를 우리는 단백질의 2차 구조라고 그래요. 자, 구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한 개의 단백질 있죠. 얘를 3차 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처럼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는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는 되게 복잡해. 우리 이거 교재에 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냐? 72페이지에 봐봐. 72페이지 봐봐. 자, 거기 긴 사슬 하나가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선하고 병풍 모양이 나와 있지? 자, 이 나선 구조가 접혀가지고서 어떻게 돼? 덩어리 이룬 게 하나가 있지? 자, 덩어리가 2개 이상 모여있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 있지? 그래서 긴 사슬의 구조를 1차 구조, 그 다음에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를 2차 구조, 덩어리 하나가 3차 구조, 이 덩어리가 2개 이상이 모여서 이루면 4차 구조라고 그래요. 자, 특히 요 3차 구조와 4차 구조 있죠. 자, 요걸 쓱 끄집어내면은 이 3차 구조와 4차 구조를 단백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입체 구조라고 얘기할 거예요. 입체 구조. 자, 입체적인 구조가 왜? 이 입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 3차 구조와 4차 구조가 왜 중요하냐? 얘는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 아까 단백질은 세포도 구성하고, 자, 효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생각하면 돼. 우리 몸에서 반응이 10,000개가 있으면은 10,000개 효소가 필요해. 알겠지? 자, 우리 몸의 반응이 1억 개가 있으면 1억 개의 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얼마나 다양하겠어. 그치? 그랬을 때 이러한 단백질의 종류와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 특히 3차, 4차 구조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단백질 기능은 떨어집니다. 맞지? 자,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입체 구조의 변화가, 자, 구조에서의 변화가 생기면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그래. 뭐야? 성질이 변한다. 변성. 영어로는 denaturation 이라고 그래. 자, 이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알겠니? 단백질. 그러면 이 단백질은 결국은 무수히 많은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입체 구조인데 그 입체 구조는 바로 뭐야?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이 될 거야. 왜냐면 이 덩어리들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그치? 여기가 다르다 보니까 얘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요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선구조, 병풍구조가 생겨요. 그리고 잡아당기면서 얘네들 간에 인력이 생기면서 덩어리가 져요. 그러면 결국 요 놈이 어떤 놈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얘네 간의 인력이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순서고, 자, 이것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단백질의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 구성물질에서 두 번째. 자. 핵산 있다, 핵산. 핵산. 자, 핵산은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유전 물질이라고 그래. 유전 물질. 유전 물질.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 좀 정리 좀 들어갈게. 자, 유전의 뜻이 뭘까? 그거는 유전 정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막 나올 거야. 단어의 뜻을 정확히 구분해. 유전은 그 부모가 가지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형질이란 것은 뭐냐? 자, 바로 개체라는 거야, 개체. 자, 우리 개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각각 우리 하나를 개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체가 어떻게 돼? 4개의 개체가 모여 있어. 알지? 4개의 개체가 모여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사람이라는 개체들이 모여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개체군이라고 그래. 자, 어쨌든 그래서 개체는 생명체 각각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자, 형질은 그 개체의 특징입니다. 저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검은색이냐, 키가 크냐, 작냐, 손가락 5개 제대로 돼 있어. 자, 그 중에서 어느 손가락이 더 기냐. 자, 보통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여러분 봐봐. 왼손 한번 펴봐. 왼손 폈을 때, 자, 여기가 중지고, 여기가 약지지. 여기는 검지. 그럼 검지하고 약지를 봤을 때, 요 약지가 더 길잖아. 펴봐. 쫙 펴봐. 약지가 긴 사람이 운동을 잘한대. 그럼 비슷하네? 그래서 운동 능력이 되게 좋대. 아니, 그렇대. 그렇대. 바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혈액형. 장우, O형이야? 엄마는? 엄마도 O형. 아빠는? O형? 오리지널 O형이네? 너는? 저는 O형인데 엄마는? A형이니까. 아빠는? 모르겠어. A형 하지 마. 그러면 O형이 안 나와. 이거 우리 배워. 이거 유전. 이거 2학기 중간고사야. 이거 배울 거야. 혈액형. 자, 민재는 혈액형 뭐야? 엄마 A고 아빠 B면은 지금 너의 혈액형은 A, B, O, AB 모두 다 가능해. 뭐야? AB야? AB? 오, 그럼 엄마한테 A, 아빠한테 B를 받았네? 그치? 바로. 자, 이런 혈액형도 바로 이제 뭐냐?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혈액형이 바로 이제 그것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지. 그래서 이러한 개체 특징인데 이 개체 특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유전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에요. 알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은 형질이 전달되는 건데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가 전달되는 거고요. 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뭐다? 생식이 될 거야. 생식. 그래서 자, 암수 구별이 없는 무성 생식, 암수 구별이 있는 유성 생식. 그 무성 생식은 그 부의 유전자가 그대로 똑같은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법, 출합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단세포 생명체가 무성생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나나 같은 경우도 무성생식이야. 알지? 그 있잖아, 줄기에서 바나나가 계속 줄기를 뽑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바나나를 계속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유전자가 그냥 똑같이 전달되는 거야. 유전자의 변화가 없어. 근데 유성생식은 뭐야?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그 자손의 유전자는 엄마 아빠랑 또 달라집니다. 그치? 또 달라져요. 그래서 너는 엄마 아빠 유전자 가지고 있어. 근데 네가 결혼해. 자, 너랑 똑같은 애 낳았어. 그 걔는 너의 유전자와 네 부인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또 그 애가 또 결혼했어. 그럼 걔는 또 어떻게 돼? 자식 낳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식 너의 손자. 이거 이상한데 말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또 유전자가 또 섞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쭉 갔을 때 아까 이제 막 백인 부부들이 애를 낳는데 흑인이 됐다고 그랬잖아.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사해봤더니 친자가 맞아. 그래서 더 조사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의 조상 세대 중에서 흑인하고 결혼을 했던 거야. 양쪽 집안에서 조상들이. 그러면 그 어떤 피부 색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가 섞여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10,000개 받고 엄마한테 10,000개 받아서 그러면 20,000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20,000개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야?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를 아빠한테서 받은 것이 먼저 작동할 거냐, 엄마한테 받은 것이 먼저 작동할 거냐, 아니면 그 조상에서 받은 것들이 작동할 거냐,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 흑인도 결국 그 조상에서 양쪽 집안에서 흑인 유전자가 있는데 흑인의 모양, 색깔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흑인들의 그런 특징들. 그 유전자가 마침 얘네들이 딱 붙어가지고 작동한 거야.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그래서 흑인 애가 태어난 거지.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유전자라는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은 결국 그 자손들의 유전자는 더욱더 다양하고요. 그 나오는 형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1 때 배웠어. 어떤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살아남는 형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형질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으면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수들이 점점 많아지겠지? 이것이 바로 뭐야?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 이거 아마 중1 때 배웠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통합에서로 나와. 따로 배워. 자, 그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때 이 유전과 관련된 거죠. 자, 그렇다면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다? 단백질의 정보가 된다. 알죠? 그러면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 정보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이거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서열이라고 그래, 서열. 알지?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자, 이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 핵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단백질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있고, 자,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데,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핵산이 있어. 그래서 이 단백질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DNA.
많이 들어봤지? 자, 그러면 단백질의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라면은 이 정보를 그냥 가지고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핵산이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RNA라고 그래. 그래서 핵산은 뭐가 있다? DNA와 RN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오늘은 DNA, RNA를 구분하는 정도만 좀 정리 좀 할 테니까. 자, 그래서 DNA, RNA. 자, 일단 DNA는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부른다. 자, RNA는 리보핵산이라고 그래. 핵산. 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거죠. 이거 디옥시 XY. 자,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래서 DNA. 알지? 자, 얘는 자, 그냥 리보란다. 리보. 자, 얘는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즉 단백질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저장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돼? 다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전달하는 다음 세대로 이제 유전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유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냐? 세포핵 안에 있다. 세포핵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수행평가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고 막 하지? 그치? 그럼 이제 컴퓨터도 작업할 거 아니야. 워드 작업했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워드 작업했을 때 이 저장한 것을 백업을 해놓잖아. 왜? 만약 이것이 잘못해서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백업의 개념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은 반드시 백업의 개념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잘못되면 백업된 걸 가지고 얘를 고치거나 이를 위해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RNA는요, 유전 정보를 DNA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업했어. 근데 우리 집에 이제 프린터기가 없는 거야. 이제 출력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USB에다가 어떻게 돼요? 백업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옮겨 놓죠. 그 USB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NA예요. 그러니까 DNA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 생각하면 돼. 컴퓨터고, 단백질의 유전 정보, 단백질의 정보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야. 알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야. 그럼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출력할 거예요. 자, 그 프린터기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라고 하고, 출력물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 집에는 없어. 자, 프린터기가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USB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옮기잖아요. 그때 그 USB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NA예요.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DNA로부터 받아가지고서 단백질이 만드는 프린터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USB는 내 컴퓨터, 그치? 컴퓨터에 꽂아 놓잖아. 그치? 컴퓨터에 꽂아 놓잖아. 그러면 그 컴퓨터가 있는 곳에 USB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컴퓨터인 DNA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세포핵에 있죠. 그 얘도 당연히 세포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핵이 있고요. 그러면 얘를 복사했어. USB에다 옮겼어. 그럼 들고 이제 어떻게 되니? 프린터기로 가야겠지. 그럼 프린터기가 바로 리보솜이야. 자, 그 리보솜. 자, 리보솜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자, 세포질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포가 있으면, 자, 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바뀌고 얘가 세포 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포핵이 있을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요 세포 안에
공간을 뭐라 하냐면은 세포질이라고 그래. 세포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DNA가 있어. DNA가 여기 있으면은 자, RNA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여기 이제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가서 단백질을 만들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 RNA는 세포핵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 또는 세포질에 RNA가 있다. 자, 그럼 봐봐. USB로 저장했죠. 옮겼잖아. 그럼 그 USB에 있는 옮긴 파일은 2개니 1개니? 1개야. 백업할 필요 없지. 얘는 백업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바로 프린터기에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 가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이 DNA, RNA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NA, 자, 이 2개의 가닥이라고 했는데 이 2개의 가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2개의 가닥을 자,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요. 알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DNA고, 자, 이 DNA가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 DNA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요. 여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1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유전자는 뭐냐면 DNA가 유전자가 아니야. 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 자, 여기가 유전자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요렇게 하면 여기도 또 뭐가 돼요? 여기도 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유전자 뭐 1이면 얘는 유전자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다른 단백질에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가 또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유전자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DNA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DNA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얘는 뭐다? 유전자들의 집합이야. 유전자들의 집합이야.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용어를 강조하냐? 우리는 이 용어가 중3 때 나오는 거야, 지금. 유전에서. 사람의 유전,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하면서 이 용어들이 계속 나와.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사람의 유전, 어떤 식으로 이제 유전이 나올지, 돌연변이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가게도 막 나오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 좀 해도. 확실하게. 알겠지? 그래서 핵사 안에는 DNA, RNA, 자, 바로 유전 물질이죠. 유전과 관련된 물질들을 우리는 유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NA, RNA 있고, DNA 역할, RNA 역할을 반드시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요 DNA, RN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거기 추가로 이제 개념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유전,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 연결되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